자, 24년 수능 문제 가겠습니다. 24년 수능 문제 기출편 51쪽. 자, 여러 문제 풀어보는데 시간은 14분 30초 주겠습니다. 14분 30초 시작.
3분 전.
1분 전.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35번에 별표 하나? 35번. 자, 31번.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따 맞는 것이다. 아니죠. 여기서 상형의 원리로서는 이렇게 5가지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나머지는 가회, 그 다음에 2차자의 원리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다음에 2번.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의 예시단어의 종성이 쓰인다. 여러분, 종성부용 초성에서 세종 임금께서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파일종성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지문의 1문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2번 탈락.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별표. 여러분, 여기서 가획자 중에 빠진 게 뭐죠? 이거 외웠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열인 히읗 파악했습니까? 열인 히읗?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문제 이 정도로 준 거지. 만약에 다음번에 또 낸다면 이 훈민정음 창제 원리 관련해서 다 외웠는지 아마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얘를 찝어서 물어본 걸로 봐서. 알겠죠? 처음에는 쉽게 내주고 점차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아음 미체자 예시단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음 미체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죠. 러울 예주 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 초성의 리을, 그다음에 종성의 리을 확인할 수 있죠. 4번 탈락.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초출자 어의 예시단어는 지금 얘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초성의 반치음 예시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종성의 비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 기본자의 예시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5번 탈락. 정답은 4번. 이 당시에 정답률이 42%인데 아마 언어매체 공부할 때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니까 헉 한 거죠. 뭐지? 그래서 8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다음에 37번 갑시다. 자, 37번 정답률이 41%인데 여기서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2번, 3번, 4번, 5번 찍은 별이 다 비슷합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못 찾으니까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찍는 거죠. 근데 1번이 왜 답이냐? 여러분, 조그맛 다음에 여기서 아가 붙게 되면은 조그매니까 얘는 기억 다시 1이 맞아. 맞는데 여러분, 1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이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기억 다시 1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니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어서 붙여서 어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때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7번에 1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뒷부분은 빠져야 되는 거죠. 다음에 39번 갑시다. 정답률이 56%. 그래서 35, 37, 39
중에서 두 문제는 맞춰야 됐다. 이 점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다 맞춰주는 게 제 베스트고. 자, 그러면 39번에 3번 찍은 비율이 10%, 5번 찍은 비율이 16%인데, 여기서 그를 무턱대고 싫어한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다죠? 많이. 자, 그러면 3번은 니은하고 미음인데, 여기서, 니은,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영혼의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자, 그 다음에 미음,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영혼의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많이가 이따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미음. 자, 그럼 무턱대고가 문제인데, 잠깐만. 그를 무턱대고 싫어하다. 여러분, 지금 그를 무턱대고 싫어하다죠. 그쵸? 자, 그러면 무턱대고 입장에서 싫어하다는 뭐가 되는 거죠? 그를 싫어하다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사람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가 관형어겠지. 관형 절렀어. 그러니까 범위를 좀 착각한 게 아닌가.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까지가 관형절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관형절 내에서 싫어하다는 뭐죠? 서술어죠. 그럼 관형절 내에서 무턱대고는 관형어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선제 3번의 별표. 꽤 중요한 문제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전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 전혀가 딴 수식, 한순간에가 해결했다 수식이니까 이건 디귿과 리를 확인할 수 있죠. 4번 정답이고, 다음에 5번 영민은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원칙대로도 처리했다 수식, 깔끔히도 처리했다 수식인데, 여기서 리을 관련해서 살펴보면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체험 플러스 조사를 부사어로 썼다. 그렇죠? 체험 플러스 조사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음이 틀렸는데 용언의 활용형, 여러분 깔끔히라는 건 부사겠죠? 맞죠? 부사겠지? 그래서 5번의 미음은 빠져야 됩니다. 맞죠? 왜냐? 깔끔하다에서 여러분 이때 히라는 게 우리가 전성 어미에서 히는 외운 적이 없어. 용언의 활용 형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39번에 4번. 자, 다음에 45번 갑시다. 여러분 45번에 별표 하나? 정답 5번인데 틀렸다면 4번 찍었을 겁니다. 4번. 혹시 4번 찍은 사람? 아, 이거밖에 없어. 4번 찍은 별이 30%인데 정답이 56%니까 거의 다 틀렸다면 4번 찍고 전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묻겠습니다. 왜 틀렸을까? 네, 항상 얘기하죠. 현상이 아니라 이유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일단 5번 정답부터 가보면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검색자의 변화에 대한 밑줄 미희와 동주의 대화. 그럼 여러분 여기 지문 나에서 어디 빨리 찾아가야 돼? 미희하고 동주 대사부터 빨리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희 자료 찾는 게 빨라지겠네. 그럼 도움말에 이 내용도 넣자. 동주 검색 메뉴말이 없었으니 추가해줘. 미희는 검색 메뉴 도움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동주만 얘기했죠? 그래서 5번 정답. 근데 4번 왜 찍었느냐? 창규와 미희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죠? 이게 왼쪽 단이 없어. 창규와 미희에 대해서는 지금 왼쪽 단이 없다고. 어디 있죠? 오른쪽 단에 넘어가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창규,
게시판 도움말은 없애긴 좀 그런데 미희. 게시판 메뉴 조회수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꽤 많이 클릭하네. 일단 놔두자. 그러니까 4번 적절하죠.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45번에 왜 4번 찍었을까? 오른쪽 부분을 안 읽은 거죠. 난 45번이 진짜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이 가에 그림 크기하고 좀 줄였으면은 창규의 미의 대사도 왼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예컨대 뭐 나에서 진아의 니은 고양이 그림 이런 거 빼고 선지 아무거나 다른 거 하나로 대체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평가원이 창규와 미의 대사를 오른쪽 단으로 넘긴 건 다분히 내가 봤을 때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평가원은 안 읽고 푸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선별할 장치를 갖고 있다니까. 내가 보자마자 이 당시 24년 수능 문제 나오고 나서 45번 정답력 보는데 45번이 매체 문제죠. 정답이 왜 이래 이거? 봤더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와, 이제는 이렇게까지 안 읽고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 싶은 사람이 변별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별합시다. 빨리 푸는 거랑 급하게 푸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45번에 4번 선지 찍은 사람은 지금 조금 창피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틀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이 매번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지 않는데 올해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올해는 선택이 쉽게 나왔으니까 25년 수능에. 근데 작년에 개념 강의할 때 재작년에 수업 들었는데 작년에 또 들은 사람이 꽤 많았어. 죄다 뭐냐 화작하고 엄매 조져가지고 그 45번 같은 거 틀리고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공부는 독서하고 문학만 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지. 여러분 24년 수능 당시에 엄매 기준 1컷은 원점수 뭘 틀렸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84점이었습니다. 84점. 그러면 총점 16점이 날아가도 크게 상관없는 거죠. 예컨대 내가 원하는 등급이 2등급 상위 때야. 모두가 다 1등급을 원하진 않죠. 그렇죠? 예컨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최저 2등급만 맞추면 수학이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국어는 충분해. 이런 사람들 꽤 있죠.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국어는 2등급이면 충분하다. 있을 수 있다고. 또는 국어는 3등급. 나 수학 자신 있으니까 수학은 만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개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국어 목표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84점인데 여러분 만약에 1등급이 목표라고 해도 내 생각에 한 88점 정도로 놓고 공부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 이 정도 난도로 나온다면? 그럼 내 생각에 3점짜리 4개는 그냥 안 풀 것 같은데. 굳이 다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운영하냐면 난 45문제 다 풀어야 돼. 이렇게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왜 다 풀어야 되죠? 내 목표가 1등급이 아닌데? 또 내 목표가 100분이 100이 아닌데 왜 45문제 다 풀어야 되죠? 되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유진? 그래 안 그래? 본인 목표가 100분이 100입니까? 아 너무 대놓고 물어봤나? 미안합니다. 만약에 목표가 100분이 96이다. 그래도 만약에 24년 수능 정도로 나온다면 작년에 조금 얘기가 달라. 작년에 쉬웠기 때문에 24년 수능 정도로 나왔다면 일단 선택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순간 1카 떨어지는 거 거의 확정입니다. 나 같으면 무슨 생각할 거냐? 선택에서 평소보다 시간 1, 2분 더 써도 다 맞추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실제로 1컷이 매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시 사례가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1구 수능 때 1컷 84점, 화작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화작하고 문법 통합되어 있을 때니까. 22년 수능 1컷 84점, 역시 엄매 어려웠습니다. 24년 수능 1컷 84점, 역시 엄매 어려웠습니다. 선택이 어려지면 1컷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왜냐? 처음부터 멘탈이 흔들리거든. 바꿔 말하자면 내 목표가 100분이 96 정도라면 이 정도로 목표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 얘기는 9월달 갔을 때 내가 이과모의 평가 풀 때 얘기할 거긴 하지만 3점짜리 보기 문제, 예컨대 독서 한 주문당 하나씩 나는 안 풀 것 같아. 왜 굳이 다 풀어야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대. 그러면서 매체를 틀립니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앞뒤가. 네, 메타인지란 말 많이 했죠? 여러분, 국어 관련해서 메타인지 정확하게 쌓아놓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 목표는
신상명사에서 보면 3등급, 2등급이래. 근데 공부는 100분이 100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악의가 안 맞다 이거죠. 여러분, 엄매 13분 컷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100분이 100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45번 이거 더구나 3점이죠. 3점. 여기서 아마 대다수가 고3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쌤은 정시원서 3번 써봤잖아. 정시원서 써본 사람은 이해됩니다. 표준 점수 3점, 4점이면 진짜 대학이 확 바뀝니다. 진짜 살 떨리죠. 근데 만약에 45번 같은 거 틀렸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서 원서 쓸 때 엄청 후회한다고. 그때 좀 아침에 깨 있을걸. 그때 이거 한 문제만 더 맞출걸. 엄청 후회돼. 독서 어려운 문제 틀린 건 별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틀린 건 진짜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게 되죠. 아쉬우니까. 45번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45번. 그래서 뭐 1년 내내 내가 쭉 나중에 사실 하반기 때 이간모의평가 시즌에 좀 더 자세하게 할 얘기긴 한데 그때는 성찰지도 나가거든. 모의고사 분석 자료. 아무튼 매번 나갈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메타인지에 맞게끔 국어 이 학습 전략을 잘 가져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쌤 선택해서 꼭 시간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고집이 버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체는 매체대로 흘리고 독서 문학은 마음 급한 대로 또 독서 문학대로 흘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그러니까 예컨대 35번, 45번, 다음에 35번, 39번 이런 것만 다 맞춰도 평소보다 6.7점 올라가거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45번 틀렸어. 그럼 내 생각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차분히 성찰해 볼 것 같은데 여러분의 해결 방안은 독서 문학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지 이상한 대로 해결 방안이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100분이 뭐 98, 99, 100 이 정도가 아니라면 독서 어려운 3점짜리 하나 더 맞추는 것보다는 선택 다 주워 담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얘가 공부를 멋지게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독서 멋진 걸 맞춰야 나 국어 좀 잘하는데 이 가오가 좀 사니까. 그죠? 이 가오 사는 거 쌤도 이해하죠. 수업 때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내 독서 문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다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 얘기하면 실수했어.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려. 그리고 매체 문제 또 올리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목표를 위해서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사람인가? 알겠죠?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40문제 다, 5문제 다 풀고 싶은데 지금 단계가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45문제 중에 40문제, 그 다음에 42문제, 43문제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시간 관리 중에 최악이 뭐냐면 독서 한 주만 날리고 나머지 풀어야지. 안 됩니다. 그럼 발전이 없어. 예컨대 독서 한 주만 통째로 날리고 내가 과학기술을 너무 싫어해. 이거 하나 날리고 나머지 풀어서 어떻게 최저 맞추겠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복경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인문철학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런 방안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문학하고 독서 실력이 올라가도 한 지문을 통째로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되면 이거 한 지문을 통째로 풀기 위한 10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되게 힘들어져. 여러분 갑자기 10몇 번을 추가해서 내가 못 풀었던 지문 풀어내겠다 될까? 그러면 수능 직전까지 계속 그냥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최대가 3등급이거든. 최대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일단 선택은 다 맞고 문학 세트마다 독서 세트마다 일단 3점짜리 하나씩 스킵하고 가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알겠죠? 왜냐? 한 문제씩 포기하는 건 나중에 한 문제씩만 더 풀면 되거든. 실력이 올라오면. 그래서 몇 문제 내가 풀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 맞는지 계산해보고 3월달 모의평가 칠 때, 6월달 칠 때, 9월달 칠 때 선택해서 몇 분 할애하는 게 맞는지. 예컨대 내가 목표가 100분이 89야. 이 컷만 맞추면 돼. 그런 사람은 엄매를 굳이 14분 안에 풀 필요가 없죠. 17분, 18분 풀어도 되지. 그렇지 않아? 어차피 독서문학에서 3점짜리 한두 개 더 스킵하면 되거든. 근데 이런 거 포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2, 3등급이지만 공부는 100분이 100처럼 하고 싶은 거죠. 메타인지 진짜 중요합니다. 자, 45번에 5번 정답이었고 뒤로 갑시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단계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본인의 최종 목표를 고려해서. 이해됐죠? 무조건 100분이 100을 맞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25년 6월달. 여러분 얘는 문법만 풀면 되겠습니다. 문법. 자, 35에서 39까지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 7분 주겠습니다. 시작.
1분 전. (30초) 더 주겠습니다. 자, 그만. 사실 시간은 8분 줬는데, 자, 여러분, 그 35번 관련해서 질문의 마지막 단락 갑시다. 자,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대상을 알지 못하는 괄호로 묶어주고, 자, 그럼 여러분, 알지 못한다. 무슨 단어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지칭. 개념적인 지금 이렇게 내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법 뜻이 끌고 와서 미지칭의 경우에는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예, 아니요 대답이 안 된다. 이거 끌고 오면 되죠. 자, 그리고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괄호를 묶어주고, 자, 그러면 대상이 불분명하다. 얘는 부정칭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법 뜻이 끌고 오면 얘는 예, 아니요 대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인칭대명사 할 때 정리했었던 거죠? 인칭대명사. 자, 그러면 35번 갑시다.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예, 팔 생각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미지칭이 되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예, 가능하죠? 부정칭. 지리산은 언제보다 아름답겠지? 예, 아니요, 가능하죠? 부정칭.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미지칭.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죠. 알겠죠?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36번의 별표. 정답률 처참하죠? 27%인데 2번 증은 비율이 28%입니다. 2번 증은 비율이. 그러니까 2번도 평가원이 저격하는 걸로 보이는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음에도 학생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지문제 시험 문법 문제 조금이라도 덜 읽을래. 여러분 36번에 2번 관련해서 뭐하고 뭐는 다른 단어냐면 이모하고 이모님은 서로 다른 단어죠. 어디서 할 수 있지? 이 문단 끝에 또 그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전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도 있다 보이죠? 그럼 이반은 즉슨 이모와 이모님은 서로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읽었으면 36번에 2번 지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읽고 그냥 보기 들어가서 호칭, 뒤칭 이런 개념이네. 문제 풀다가 2번 찍고 전사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 읽고 푸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선수 1번.
기억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가와 지칭어 말을 통해 이때 마는 호칭어죠. 호칭어. 자, 기억 다시 가봅시다. 본문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그 대상을 부르는 괄호로 묶어줍시다. 1문 단위 두 번째 줄. 그 대상을 부르는 개념장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밑에 대화 상황이라고 적어보고. 그럼 여러분, 김수진님,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 부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호칭어죠. 자, 그 다음에 선제 4번. 릴은 지칭어 나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라. 네, 라로 가보면 김 선생님은 누구 가리키는 표현인 거지? 이모죠. 근데 지금 이모는 여기 대화 상황에 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지칭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미음은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다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확인된다. 여러분, 다 여보세요. 여기 밑줄. 이거 형태에서 분석해 봅시다. 여보세요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여보시어요. 뭐가 확인되지? 주체 높임의 선어 말음이 시. 게다가 상대 높임의 보조사 요도 확인되죠.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37번에도 별표 하나. 정답률 48%인데 문제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7번 문제 위에 적어봅시다. 22년 수능 39번. 22년 수능 39번. (22년) 수능에서는 서술의 자릿수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죠?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구별을 통해서 물어봤죠? 근데 37번은 거기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게 이제는 이거 종류까지 판별해 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까지. 그러니까 개수만 똑같다고 이게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37번에 정답이 1번이고 4번이 매력적 오답인데 25%가 4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서술의 자릿수 개수 똑같으니까 4번 답이겠지? 얘를 놓친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4번에서 얼음으로 된 여기 밑줄. 얼음으로 된 예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격투사 공부할 때 내가 이거 예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물이 얼음으로 되다. 이때 이 되다 앞에 있는 얼음으로는 아무리 되다 앞에 있지만 뭐라고 취급할 수가 없다고? 보호로 취급할 수가 없다고. 왜냐? 이때 의로가 정체가 뭐죠? 부사격 조사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지. 부사어. 그러니까 그는 남이 아니고 할 때 남이 보어. 얘랑 똑같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시 줬잖아. 우리 본교재 32쪽인가? 품사 파트 정리한 게? 거기 가보면 이해시 그대로 적어놨을 겁니다. 물이 얼음으로 되다. 34쪽이었나? 36쪽이네. 우리 본교재 36쪽. 아마 관계형, 조사 파트에 물이 얼음으로 되다. 예문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적혀 있죠? 자, 그러면 37번에 1번 정답인 건 인정할 수 있죠. 자, 뭐 나머지는 각자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마지막에 좀 당부사항 좀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교재에서 한 장이 정리했었던 서머리 있죠? 서머리. 그걸 여러분이 좀 여러 번 혼자 백지에다 적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과정에 예시 꼭 같이 암기해 주길 바라요. 예시. 오늘 그래서 탈춤놀이 예시. 그리고 물이 얼음으로 되다 예시. 이런 것들이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확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를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문제 풀이할 때 개념을 꺼내 쓰는 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개념서 봤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 꺼내 쓰는 게 안 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를 예시가 담당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EBS 언어 배치 문제 풀면서 예시 헷갈리는 거 좀 같이 외워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 이거 서머리 여러분이 여러 번 해봐야 돼. 지금 아마 이 언어 배치 초심자도 있을 텐데 이 문법이 개념을 쌓아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내가 사실은 한 장의 정리 여러 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야지 이 개념은 이 파트, 이 개념 이 파트 이게 체계가 더 잘 잡힙니다. 내가 매번 서머리 복습하고 했지만 여러분이 몇 번 더 해줘야 돼. 알겠죠? 게다가 여기서 2학년 때 언어 배치 공부한 사람들이 꽤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강의 몇 번 더 들었더니 그제서야 개념이 뚜렷해지죠. 알겠죠? 물론 강의 때 내가 그렇게 되려고 좀 많이 노력은 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서머리 복습하면서 체계를 좀 다시 세워줘야 돼. 그 다음에 본바탕 남은 부분 지문제 시험 문법 문제랑 뒤에 모의고사 있죠? 연간 남은 이 수험 생활 동안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고 하반기에 바탕 문법 문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되게 치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어떤 특정 부분에서 오답이 유도하는 장치 있죠. 바탕이 그걸 되게 잘 구현합니다. 본바탕 문제 풀 때는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오늘 기출 푸니까 어때? 기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이. 그래서 바탕 문법 엔제랑 그리고 우리 같이 나갔던 교육청 엔제 있죠. 그것도 꾸준하게 풀어주면 되겠고 EBS 언어 매체 꼭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EBS 언어 매체. 다음에 강사 개인 콘텐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굉장히 문법으로 유명하신 분이 따로 만들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강사 개인의 연구소는 이간 바탕 상상 국어 연구소의 규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여러분 지금 전국 1타 되시는 몇 분께서 누구 모의고사를 다 쓰고 있죠? 이거 아니면 상상 김동성이면 바탕 왜 자기가 안 만드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검증된 업체 걸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사 개인 콘텐츠라고 하면 뭔가 시크릿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국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출제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좀 다르죠. 수학은 예컨대 대학교 학부생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 중에 머리가 똘똘한 애들은 문제 만드는 취미 있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문항 공부 같은 걸 받잖아. 근데 국어는 문항 공부 같은 거 받으면 아마 써먹을 수 있는 게 10%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퀄 모의고사 되게 욕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검증된 출제진이 만든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강사 개인 연구소가 실현해낼 수 있다? 글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 아마 그 정도라면 국어 관련해서 아마 석박사급이 몇십 명은 있어야 될 텐데 쉽지 않다고. 출제진 끌어모으는 게. 그리고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출제한 경력이 많아야 오류가 없어. 문제 출제한 경력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다? 이간바탕 상상이 다 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될 거야 묻지 말고 그냥 이간바탕 상상해. 알겠죠? 특히 문법은 좀 더 합니다. 화작하고. 그래서 이 정도 학습 가이드 따라서 여러분 꾸준하게 복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잔소리 하다 보니까 또 거의 시간 맞춰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초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